일단은 우리가 잘 먹고 좋은 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는다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잘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좋은 음식 먹는 거, 비싼 음식 먹는 거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좋은, 그럼 잘 먹는 거는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질환들 얘기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이 병명에 너무 갇힌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병에 무슨 약이 좋다, 어떤 식품이 좋다, 여기에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매몰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뭐 6개월 이상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만성질환, 만성으로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병명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다. 병명은 단지 우리 의료계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서로 어떤 소통의 용어에 불과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암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한 30조에서 40조, 뭐 요즘 최근 연구는 37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37조의 세포로 돼 있고요. 또 이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뭐 우리가 기관이라는 거는 뇌부터 해가지고 모든 오장육부의 장기, 그리고 피부, 뭐 모든 기관들이 다 사실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이 모여서 몸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이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우리 몸의 세포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세포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뇌든 간이든 피부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세포는요, 이 생명 활동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삼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그 원료랄까? 에너지가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질병이라는 거는요, 혈액이 만들어져서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고 세포가 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못 만들어주면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좋은 혈액을 만들어서 이 만든 혈액을 인체 37조 세포에 잘 공급을 해주고, 또 세포들이 대사된 대산물을 잘 가져와서 정화를 시켜주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은 우리 몸의 혈액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암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는 꼭 어떤 우리 몸에 별다른 어떤 특별한 게 발생된 걸로 생각하고, 또 혹 잘못하면 암이라는 거는 밖에서 뭐 들어와지 않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정상적인 사람도요, 이 37조 세포 중에 한 0.5%, 그러니까 한 1,500억 개의 세포와 한 2천억 개 세포가 매일 생성과 3일 일어납니다. 만들어지고 죽고 이렇게.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1,500억 내지는 2천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3일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포가 생성이 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불량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암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혈액이라는 우리 몸의 세포의 생명 활동의 어떤 원료가 되는 혈액 속에 그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 면역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NK세포라고, 그 다음에 T세포, 백혈구, 이런 이제 면역세포들이 그 잘못된 세포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암이 발병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암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매일 우리가 암세포라는 게 생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다. 그건 뭐냐? 좋은 혈액이 그걸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혈액의 원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 바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좋은 위장에서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혈액의 원료를 못 만드는 경우, 또는 우리가 뭐 혈액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몸에 체지방이 뭐 많거나 또 우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이 말단에 있는 세포까지 이 혈액이 제대로 가서 영양 공급을 못 해주거나, 또는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또 잘 가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혈액의 퀄리티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요,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 세포가 사실은 충분한 포도당과 산소의 영양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혈액 속에 있는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이 세포는 그 영양 공급, 혈액이라는 걸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통해서 ATP라는 그런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죠. 변이를 일으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게 이제 발효라고, 어떤 해당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소 없이 그 포도당을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암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면, 정상적인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좋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 암세포는 좋은 혈액이 가주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특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공장을 우회해서 별도로 해당 작용이라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발효 형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암세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독일의 천재 과학자가 있었어요. 바르브루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걸 발견을 했다고 해서 바르브루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양 두 그룹의 정상적인 세포에다가 포도당과 미네랄과 영양분은 충분히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룹에는 산소를 한 35% 정도 줄인 겁니다. 차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1그룹에 비해서 2그룹에는 한 35% 정도의 산소를 줄여서 공급을 해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48시간 이내에 이 두 그룹의 정상세포가 35% 산소 공급이 줄은 곳에서는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쥐에다가 넣어보니까 암이 발병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931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요. 특히 이게 세포호흡이라는 이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한 유명한 과학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1944년에 또 노벨 수상자로 이게 이미 내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나름대로 이 노벨상을 독일 사람들은 수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5년에 기자 중에 굉장히 그 히틀러의 각을 세운 그런 그 기자가 한 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분노를 해서, 독일인들은 더 이상 이제 노벨상을 못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두 번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44년에는 이제 못 받을 정도의,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천재과학자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의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생긴 이 암세포는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에너지 생성의 시스템을 해당 작용으로 변화된 그런 세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한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포도당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제 암세포는 왜 무한증식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에서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포는 제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나름대로 그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만들었느냐면, 36개의 하나의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36개 ATP를 만들어내요. 근데 반면에 이 암세포는 해당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한 2개 정도, 하나의 분자가 들어갔을 때 2개의 ATP를 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성 효율이 18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관이 나름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나름대로 이 세포의 그 방법이랄까, 그 방법을 찾아낸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쪽수로 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증식을 해서 한 18배의 세포를 만들어야지만이 일반적인 정상세포가 한 분자가 만들어낸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일꾼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이제 어떤 일꾼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일꾼들이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걸. 그러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독점 공급망이라 그럴까? 이제 신생혈관을 생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해 공급망 어떤 그 루트를 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 포도당을, 어떻게 보면 전신에 있는 포도당을 좀 갈취한다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이제 암세포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역으로 암세포라는 걸 무조건 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암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혈액이 와서, 정상적인 세포 상황에서요, 좋은 혈액이 와서 산소나 포도당도 충분히 공급해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에너지도 만들고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데, 혈액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또
왔다고 하더라도 그 혈액의 성분을 보니까 너무 탁해져 있고 환경이 오염돼 있고 이러니까 산소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세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효라는 그런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정상적인 효율의 18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포를 무한하게 증식을 하게 되고 또는 그 새로운 혈관을 그 유통망을 만들어서 전신의 포도당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세포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게 이게 진짜 굉장히 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혈액을 만들어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주고 하면 당연히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발전소를 통해서 가동을 하게 되고요. 또 에너지 효율도 정상적으로 하나의 분자를 가지고 36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해당 작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바라보는 본질을 어쨌든 우리 몸에 음식을 통해서 좋은 혈액을 만들고 또 이 만들어진 혈액이 이 나름대로 세포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체지방이 많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이 혈액은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을 또 정화하는 거죠. 질 좋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액이 뻑뻑해지게 되고 탁하게 되고요. 잠 못 자도 혈액을 정화를 못하면서 탁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거고 암 증식을 잘 멈추게 하는 거다.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죠. 지금 이제 그 우리 바르브루크 현상에서 저산소 현상에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변했으니 그럼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이되지 않고 또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하면서 암이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산소를 넣어준다고 해서 그 산소가 배달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포의 나름대로 그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안 됐다는 거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또 혈액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이 혼탁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산소만 실어준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암세포 중심부까지 전달되라는 그런 그 논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암이 만들어진 신생혈관은요, 이 암세포 자신만의 어떤 독점 노선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꼬여 있어요. 꼬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혈액에다가 충분히 그 산소를 넣어준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덩어리 중심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상세포에 고산소에 고농도의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대사가 과잉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사가 과잉되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대량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이건 뭐하고 같냐면 활성산소라는 걸 얘기 드렸죠. 우리 자동차 운행될 때 뒤에 나오는 매연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를 대량으로 넣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엑스레이더를 바른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공기를 열어주는 거하고 뒤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이러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의 DNA도 파괴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또 암세포로 전이가 되게 되고 일종의 이 산소를 과잉 넣어준다는 건 일종의 암을 더 악화시키는 불소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의 어떤 그 과정만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어떤 대증요법 같은 거 치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암 진짜 난치 질환이 어려운 질환인데 저는 사실 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본질을 알면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다. 방법은 뭐냐? 암의 우리 생명 활동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 되는 이 혈액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고 또 우리 인체 모든 세포에 잘 공급을 하고 또 순환을 통해서 찌꺼기나 이걸 잘 정화해주면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몸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우리가 잘 먹고 좋은 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는다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잘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좋은 음식 먹는 거, 비싼 음식 먹는 거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그럼 잘 먹는 거는 뭐냐? 나에게 맞게 먹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액을 잘 만든 혈액을 전신 세포로 잘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체지방이 많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액의 에너지가 가는 길에 강물과 같은데 강바닥에 이끼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만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시죠?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죠. 왜 만병의 원인이냐? 아무리 좋은 혈액을 만들어도 혈액이 세포에 공급되는 길이 막혀 있고, 예? 길이 막혀 있고 오염돼 있고 이러면 당연히 세포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될 거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포는 사멸하거나 거기서 나름대로 염증을 유발하거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만이라는 게 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인 이 혈액의 어떤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모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잘 만들고 잘 가더라도 이게 좋은 어떤 혈액이, 깨끗한 질 좋은 혈액이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균형이죠. 만드는 거는 생성이고 가는 거는 순환이고요. 또 질 좋은 혈액이 유지가 되는 거는 균형입니다. 혈액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균형인 거죠. 그래서 이 질 좋은 혈액이 세포에 공급이 되면 세포는요, 정상적인 혈액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영양분이 들어오는데 굳이 돌연변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잘하면, 우리가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과정, 이런 분명한 목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암은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혈액을 잘 생성하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 어딥니까? 위잖아요. 위장. 위장은 진짜 제가 어떤 연금술의 기능을 가졌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는 위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다 소화시키고 나름대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 강력한 아주 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1.5에서 2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이 위산이 있는데, 이 위산은 사실은 쇠도 녹일 정도의 어떤 강력한 산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위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위 자체는 손상을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위벽에 위점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점막이 음식이나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손상을 받으면 3일에서 5일마다 계속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점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장에. 왜냐하면 공장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우리가 음식을 나름대로 위장에 부담을 주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어떻든 그 잘못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지간한 경우는, 위가 정상적인 경우는 다 해결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이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화제를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식사법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뭐냐면 위가 무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 타고날 때 위 기능이 조금, 엔진의 마력이 조금 약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영상에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옷을 벗고 배를 보면요, 이 늑각이 있거든요. 이 늑각이라는 게, 이 각이 일반적으로는 한 90도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각인데, 위가 무력하고 위가 적은 사람은요, 이 각이 좁아요. 예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한번 목욕하고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면 각이 90도가 아니고 약간 좁아져 있다. 그러면 내가 위가 기능이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를 눌려보면 배에 힘이 좀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면서 늘 평소에 소화 안 되고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 생기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배에 꾸룩꾸룩 물소리가, 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진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소리도 나고요. 또 밥을 먹고 나면 쉽게 졸립니다. 왜냐하면 위 기능이 작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소화를 시켜서 뇌든 어디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은 이 혈액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위장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원대 복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가 오히려 일종의 허혈이 되면서 졸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타고날 때 위가 기능이 좀 작고 조금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조금씩 자주, 이 3가지 법칙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어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음식의 구성 요소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요, 가능하면 특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밀가루 찬 거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위 기능이 약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젊을 때부터 이 다이어트나 비만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제 적게 먹고 위에 편한 것만 먹다 보니까 위 기능이 더 성장을 하지를 못한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밀가루, 특히 찬 거, 찬 음료수, 냉장고 바로 꺼내는 과일, 이런 거 이제 다 먹게 되면 위 기능이 무력한 데다가 차면서 오히려 위 기능을 더 오히려 떨어뜨리게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과일도 밖에 내놨다가 실온에 좀 뒀다 먹고 좀 어떻게 보면 익혀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또 부드럽게 해서 먹거나 이제 좋은 음식 자주 먹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가장 에너지 생성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 해결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타고날 때 위는 전혀 문제가 없이 타고났어요. 근데 이분의 식습관이 너무 평소에 자극적인 거예요. 매운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또 급하게 먹고 과하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위 점막에 이제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위 점막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위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3일마다 5일마다 이렇게 3일에서 5일마다 새롭게 이렇게 생성되고 3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막에 상처를 받게 되면 소화가 또 안 되고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이 쓰려요. 그리고 또 아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속이 화끈거려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먹었을 때 미식거리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위벽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음식이 자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히 씹는 겁니다. 충분히 씹는 거. 당연히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도 피해야죠. 위벽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그것도 피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오랫동안 씹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오랫동안 씹으면 당연히 위의 부담도 줄어들죠. 왜냐하면 잘게 부서지면 위장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그 산에 의해서 분해도 잘 될 거고요. 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씹었을 때 타액 속에 아밀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해해주는 효소가 있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소화에 훨씬 부담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소화 효소라든지 잘게 부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침 속에요. 위벽을 재생하게 만드는 상피세포의 성장 인자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EGF라고 그러는데요. EGF라는 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가 침 속에 타액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으로 충분히 씹어서 넘겨줘야지만이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가 위장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위 점막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화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위가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를 만져보면 배가 딱딱해요. 긴장돼 있어요.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만성화되면 신경성 소화불량 또는 신경성 위염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원인은 신경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신경이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장은 신경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 바로 위도 긴장이 되는 겁니다. 위가 딱딱하고 가다는 위가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때가 돼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나면 별로 식욕도 없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사실은 뭐 음식을 먹고 잘게 씹고 뭐 이런 것도 따뜻하게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은 됩니다만 이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어떻게 보면 좀 명상이랄까요? 좀 이렇게 심호흡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이런 마음 챙김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위가 긴장이 돼서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이 숙면이 사실은 우리가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핵심 요소잖아요.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야지만이 우리가 질 좋은 혈액을 잘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해결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가 타고날 때 무력한 경우 또는 위는 잘 타고났는데 우리가 평소에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경우 또 어떤 뭐 위가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긴장하면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없고 이런 위에 어떤 신경성의 문제가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혈액을 잘 만들 수 있고, 좋은 혈액을 잘 만든다는 거는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1차적인 이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에서 어쨌든 그런 걸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혈액을 잘 만들어진 혈액을 이 37조 세포에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보내는데 주 역할은 누가 하느냐? 심장이 하거든요. 심장이. 그 다음에 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까지 한 12kg, 10kg에서 한 12kg 정도의 그
쉽게 말해 혈액이 지나가는 그 모세혈관까지 그런 유통망이 있습니다. 예, 유통망이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심장이 한 45초에 그걸 주파한다는 거잖아요. 한 바퀴 혈액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심장은 엄청난 그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몸에서 상당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걸 이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심장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거는요, 딴 게 아니고 운동이거든요. 이 사실은 우리가 혈액을 말초 세포까지 보내는데 가장 핵심은 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운동입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을 짜주게 되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초까지 이 혈액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말초까지 보내주는 힘이 생기면서 모세혈관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우리가 사실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요. 또 퇴근해서도 그냥 뭐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뭐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잠자리 드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한 70 내지 80% 정도 되게 한 번 정도는 박동을 해주라는 거는 운동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10분이 되든 15분이 되든 뭐 길면 좋겠지만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초혈관까지 제대로 한 번은 소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대 심박수의 한 70, 80% 정도는 우리가 요즘 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요즘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많이 치잖아요. 보면 심장의 박동이 한 120 내지 130회 정도를 뛰게 해주면 그게 한 번 정도의 우리 최대 심박수의 한 7, 80% 정도는 도달되는 그런 박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걸 통해서 강하게 한번 펌프질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몸을 한번 전체적으로 순환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걸 딱 말씀을 드리면 계단 오르기입니다. 예,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계단을 오르면 지금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심박수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이 계단 오르기는 운동을 통해서 특히 근육이 우리가 70%가 엉덩이 허벅지에 있는데요. 이 7, 80%의 근육을 가장 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고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 종일 우리가 모니터를 보든 사무실에서 머리를 쓰잖아요. 에너지가 다 머리 위로 올라와 있죠. 예,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에너지가 다 상기되어 있거든요. 이걸 퇴근할 때든 끌어내리는 가장 좀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퇴근길에 어쨌든 계단 오르기를 해서 우리가 숨이 찰 정도로 한 번 정도는 이걸 꼭 해주시라. 이게 우리 몸에 잘 만들어진 혈액을 인체에 말단 세포까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그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 방법이다, 운동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운동도 중요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지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먹는, 이 평소에 자기가 소모되는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는 경우, 이거는 남는 건 다 당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몸에 이게 과잉된다는 거는 제가 에너지 가는 길에다가 강물에 이끼가 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체되면서 썩을 수밖에 없고요,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식을 줄여야 되는데 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뭐냐 하면 평소에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이미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위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첫째, 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식사량을 한 번에 많이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또 역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양만큼 들어오다가 50만큼만 들어오면 몸은 위기 상황을 느끼는 겁니다. 왜 갑자기 100이라는 게 들어오다 50만 들어오지? 그러면 내일 모레 차후를 위해서 내가 저장을 해야지라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모드로 이 인체가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드로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의학에서 얘기하는 게 25%거든요. 한 4분의 1, 평소 식사량이 한 4분의 1 정도 줄였을 때는 약간의 배고픔은 느낍니다만은 몸이 전환하지는 않아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를 줄여서, 그러면 4분의 1을 줄였는지 3분의 1을 줄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한 접시 식사를 해라. 한 접시에 한 4분의 1씩 우리가 전체적인 양을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식단은, 체지방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탄수화물은 제가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현금은 적금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4분의 1의 식사량도 줄이지만 그 4분의 3의 식사는 가능하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어라. 당은 최대한 줄여라. 그래야지만이 부족한 것은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이라는 적금을 끌어다가 쓰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표를 위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한 접시에 4분의 1 식사를 권장을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사량을 줄이고 위를 줄이면서 간식을 하면 안 됩니다. 간식을 하게 되면 위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가 몸이 그 위에 맞게 지방도 빠져나오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간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간식을 통해서 과잉된 칼로리가 또 넘치면 또 지방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줄여준 위도 느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저하고 잘 얘기를 듣고 잘 해서 했던 분들이 1년, 2년 후에 다시 선생님 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간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제가 줄여라, 참 금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식사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식욕 조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 네. 또 어떨 때는 먹어야 될 때는 별로 생각이 없기도 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도저히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일종의 위장에도 위도 커져 뭐 과식을 했기 때문에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식욕이라는 이 호르몬을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이제 대부분 비만한 환자분들 중에도 사실은 이것만 조절해도 몸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뭐냐 하면 저녁에 잠을 11시 이전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저 살 빼러 왔는데 뭐 잠을 11시 전에 자라는 얘기를 왜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만한 사람은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을 뺐더라도 절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11시라는 이 포인트가 우리 몸의 식욕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우리가 수면이, 우리 인체는요, 밤 10시부터 5시까지 수면의 골든타임으로 이미 정해져가 있고 10시에 자야 되지만 11시, 1시간 정도 늦게 자는 것은 우리 몸이 적응을 한다. 그렇지만 1시간 이상이 돼도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시스템은, 우리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오늘 주인님이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말아야 될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게 나오고 야식의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저녁에 늦게 잠을 안 자고 면 식욕이 땡기는 겁니다. 이제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날 밤 11시 저녁에 식욕이 땡길 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거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참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오지 말아야 될 식욕 촉진 호르몬이 그때 나왔다는 거는 내 몸의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균형이 깨졌다는 거고, 이것은 낮이든 밤이든 컨트롤이 제 의지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11시 이전에 잠을 자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드리고, 평소에 과식하는 사람은 식사를 4분의 1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체지방을 줄이고, 체지방을 줄여야지만이 잘 만들어진 혈액이 그 길을, 에너지가 가는 길을 따라서 인체 우리 각 세포에 잘 공급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좋은 혈액을 만드는 생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의 움직임과 또 과잉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조절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혈액을 잘 보내주는 순환, 이 생성 잘 만들어지고 잘 순환된 혈액이 세포에 갔을 때 이 혈액의 질이, 혈액 속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고 맑고 깨끗한 좋은 질이 혈액이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인류는 이 생존에 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진화되고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런 현대 사회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인류의 역사상에. 그러니까 오랜 수천 년 동안에 인류는 어떻게 됐냐면, 낮에는요, 이 밖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식재료도 구하고 해야 되지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혈액을 주로 어디에다 집중을 했냐면요, 근육과 뇌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뇌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을 통해서 일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필요한 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 활동도 하겠죠. 뭐죠? 필요한 과거로 얘기를 한다면 농사도 짓고 뭐 열매도 따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근육과 뇌로 혈액이 낮에는 집중이 돼 있고, 이제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밤에는요, 이 잠을 통해서 내일 사용할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을 청소하고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한 겁니다. 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사용한 그 혈액이, 탁해진 혈액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는 부분들을, 또 제가 이 정화라는 건 뭐냐, 혈액 속에 점도, 혈당, 지질, 산소, 폐하, 이게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균형인데, 이게 사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밤에 잠을 자면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밤이 되면요,
밤이 되면 인체에서는요,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그 성분이 뭐니 보니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 거예요. 수면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 나오면 수면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수면 모드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몸은 안식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낮에 과잉된 교감신경은 안정을 시키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걸 활성을 시킵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면 혈관은 확장이 되고요. 그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간이나 신장이나 폐로 들어가서 해독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또 산소나 이 폐하 같은 것도 조절도 하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까 제가 식욕을 관련되는 호르몬이 밤 11시 전에 반드시 자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 혈액을 정화하는 시간도 언제 이루어지냐면 밤 11시부터 3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확인한 게 바로 멜라토닌인데, 혈액의 질은 어떻게 보면 깊은 잠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은요, 그냥 밤 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본래 세로토닌, 여러분들 아시죠?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 아시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고요. 이 낮에 세로토닌이라는 이 행복 호르몬이 14시간에서 15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이게 어두워졌을 때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똑같은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14시 내지 15시간 이후에 어두워졌을 때, 빛이 차단이 됐을 때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 조건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저녁에 그냥 잠을 잘 자야 된다니까, 저녁에 이제 자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쌤 저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핵심이거든요. 세로토닌 호르몬을 밤 잠자기 전에 14, 5시간 이전에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게 멜라토닌이 되면서 잠을 오게 되는데, 아침에 씨도 안 뿌리고 어떻게 저녁에 멜라토닌이라는 걸 수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세로토닌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세로토닌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냐? 첫째, 햇볕이,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보는데 이 전기불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 안의 빛은요, 이 조도가 300에서 한 500룩스밖에 안 돼요. 우리 인체는 그 전기불에 몸이 하루가 깨어나는 뇌를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햇볕에 최소한 조도가 3000에서 10,000 정도의 룩스가 들어왔을 때 시각을 통해서 뇌간에 있는 봉선핵이라는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곳에서 자극을 줘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미 인체는 설계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10시에 자면 아침 14, 5시간 이전인 7시 전후 6시에서 7시 사이 햇볕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햇볕을 보면서 리듬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듬 있는 움직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리듬이라는 게, 가장 리듬의 기본은 심장의 박동이거든요. 우리 쿵쾅쿵쾅.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보면서 리듬 운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산책하는 게 이게 리듬 운동이에요. 아침에 햇볕 보면서 리듬 운동을 해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수면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 수면에 씨앗을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 환자분들한테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5시 되면 6시에 일어납니다. 뭐 하세요? 그 아침 준비하고 누워서 TV 보다가 그 10시나 11시 돼서 밖에 나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나갔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햇볕 보고, 특히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환과 이런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 깊은 잠을 자고 좋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 6시든 7시든, 요즘 6시 돼도 해가 다 뜨더라고요. 6시 해 뜰 때 나가서 햇볕을 보면서 산책을 해주라. 거기에 리듬을 더 타고 싶으신 분들은 리듬 있는 음악,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껌을 씹으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껌은 이건 리듬 우리가 턱관절 리듬적인 어떤 그런 씹기 운동도 됩니다만 뇌를 바로 자극하거든요.
훨씬 더 봉선에게 그 뇌관에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를 자극을 더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껌은 너무 오래 씹지 말고 한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 예, 그걸 한 씹고 그냥 단물 빠지면 버리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수면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요. 이걸 사실은 2017년도에 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이 원리거든요. 우리 몸이 깨어나는 건 어떻게 깨어나느냐? 햇볕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깨어나더라. 이걸 밝히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게 이제 세로토닌을 만들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14, 5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멜라토닌으로 바뀌느냐? 빛의 차단이 돼야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잠 안 온다고 유튜브 틀고 또 TV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기 때문에 얕은 렘 수면에는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피를 정화하고, 또 이건 뭐 수면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뇌도 청소한다고. 특히 우리가 피를 더 중요하죠. 피를 정화하고 뇌를 청소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하는 거는 다 깊은 수면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밤 10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다. 이걸 이제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사실 10시 이후로는 가능하면 스마트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좀 더 잠에 집중하시고 싶은 9시 이후로는 오히려 안 보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 또 지켜야 될 수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순서를 따진다면요, 제일 문제는 혈액의 질이죠. 균형이죠. 왜냐하면 자야 될 시간에 안 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엇보다 혈액이 아무리 만들어지고 아무리 공급이 돼도 질 좋은 게 가져야지만 이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질 낮은 탁한 혈액이 가면 이게 바로 질 낮은데, 탁하다는 뭐 염증이거든요. 염증. 그게 다 우리가 염증 세포가 암이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질 좋은 혈액이 가져지를 못하면 세포는 돌연변이를 할 수밖에 없고 안세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 너무 안 움직이죠. 질도 떨어져 있지만 이 질 낮은 혈액도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먹는 거는, 음식이 워낙 요즘은 뭐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또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몸에 들어오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다 내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먹어서요, 그게 내 몸에 자기 것이 되려면 충분히 씹어야 됩니다. 충분히 씹어서 넘겨줘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그 벽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요, 위에 부담도 주지를 않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질 좋은 혈액의 원료가 이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급하게 뭐 식사 5분, 10분 만에 끝내는 현대인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느냐? 소화되지 않고 이 탁한 어떤 음식 찌꺼기들이 또 이게 사실 피를 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잠을 통해서도 피를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질 좋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꼭꼭 씹고 천천히, 예, 완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환자를 보고 어쨌든 음식을 잘 먹고 혈액이 부족합니다. 좋은 혈액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그러거든요. 쌤, 저 얼마 전에 종합 검진했는데 혈액에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혈액은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볼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거는요, 10cc든 20cc든 일정량의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속에 구성 성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를 보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혈액의 전체적인 혈액의 양하는 그렇게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혈액이 잘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혈액을, 전체적인 혈액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느냐? 내가 평소에 늘 피곤하고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뭐 조금만 어지럽고, 이거 다 혈액이 부족한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보니까 나이 들면서 자꾸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체지방만 난 사이는, 이런 현상이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단백질이나 이런 걸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몸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그런 거고요. 또 순환이 안 되면, 내가 안 된다는 거는 혈액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거죠. 물만 먹어도 자꾸 붓는 것 같고, 차라리 몸은 눕고 싶고, 조금만 해도 숨차고, 특히 내가 강조하는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고 나면 몸이 편해야죠. 오히려 쉬었으니까. 근데 더 힘들고 한 30분 움직여야지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신적으로 비만하고, 이건 순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균형이 깨진 경우는 잠 못 자죠. 균형이 깨지면 잠 못 자고요.
잠을 못 자면 균형이 깨져요.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고 똑같은 겁니다. 혈액의 균형이 깨졌다면 혈액의 질이 탁하고 정화되지 못하면요,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또 잠을 못 자면 혈액을 정화를 못하니까 또 탁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민하죠.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뒷골 땡기고, 뭐 입 마르고, 눈에 충혈 생기고, 다 이제 열이 위로 뻗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래는 차고 냉하고 상열 하한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성의 혈액 에너지 생성의 문제, 순환의 문제, 균형의 문제, 이런 증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한 게 인공지능 한의사라고 카이닥이라고, KAIDOC 카이닥이라고, 개인정보 넣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해보면 내 몸의 기본적인 혈액 에너지 생성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순환은 100점에 몇 점이고, 균형은 100점에 몇 점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점수는 순환인데, 이 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음식을 뭘 먹고 뭘 피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한 접시라든지 4분의 1 식사를 줄인다든지, 또 저탄수화물 고단백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운동도 그냥 뭐 산책에 해서는 되질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뭐 잠도 무엇보다 11시를 넘기게 되면 식욕 컨트롤이 안 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또 뭐 11시 이전에 주무셔야 돼. 이런 이제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피를 만들고, 만들어진 피를 열심히 움직여서 인체 모든 세포에 잘 보내주고, 그리고 충분히 저녁에 잠을 자서 피를 맑게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사람마다 생성이 안 되는 사람,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균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특별히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깨끗하고 맑아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뭐냐? 피를 맑게 하라. 좋은 피를 맑게 하면 분명히 암은 극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생활에 관련되는 암 환자들이 지켜야 될, 지금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립암센터에서 나오는 암 환자, 암별로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을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 검토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혈액을 잘 만들고 혈액을 잘 보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붉은 피 고기 먹지 마라. 붉은 피라는 거는 그 피 자체가 어혈이에요. 그게 탁한 피입니다. 탁한 피를 먹으면 당연히 암세포가 좋아하죠. 네. 암세포 성장이 오히려 그게 되는 거죠. 네. 맑은 산에 가서 맑은 공기 세워라. 당연히 맑은 공기 세우면 피가 맑아지죠. 네. 그리고 따뜻한 게 좋다. 따뜻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암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떤 것들이 왜 혈액하고 어떤 연관이, 암에 좋은 어떤 음식이든 암에 좋은 뭐 생활법이든 이런 것들이 혈액의 생성순환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왜 이런 걸 하라는지를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쨌든 이 암이라는 건 우리 사실은 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저는 암의 이름에 압도당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사실은 암의 가장 큰 적은 공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뭐 저도 환자분들 많이 보면서 합니다만, 선생님 몇 개월 전까지 괜찮은데 암 진단 받고 나름대로 하면서 몸이 이렇게 더 힘들어졌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공포가 오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 에너지의 모든 기능은 정체가 돼요. 쉽게 말하면 얼어붙는 겁니다. 얼어붙은 상황이 되면 이게 제가 강조하는 혈액의 순환이라든지 혈액의 정화가 될 수가 없죠. 그 세포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절대 겁내지 마라. 단지 내 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몸의 환경에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제가 방 안에 곰팡이하고도 비교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방 안이 차갑고요, 방 안이 차고 눅눅하고 습하면 곰팡이 피듯이요, 우리 몸도요 충분한 혈액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에너지가 제대로 가주지를 못하고요, 그러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또 체온도 떨어지죠. 당연히 세포까지 에너지가 못 가니까 ATP 생성이 제대로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산소 저체온이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내 몸에 좋은 혈액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또 만들어진 혈액 에너지가 잘 인체의 모든 말단 세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순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낮에 그런 순환을 통해서 대사된 찌꺼기나 잘못된 오류가 생긴 그런 부분들을 저녁에 잠을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밸런스를 맞춰주면
우리 몸은 충분히 정상적인 쪽으로 돌아오고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그러면 뭐 암 진단 받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만 좋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또 잠을 잘 자고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우리 방 안에 곰팡이 있을 때 그냥 방 안에 불 떼고 창문만 열어줘도 개선이 되죠. 그렇지만 곰팡이가 많을 때는 오히려 닦아내고 우리가 뭐 항암제라고 할 때는 방해제로도 뿌리고 그리고 방문 열어주고 창문 방에 불 떼주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방 안의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수술도 많은 암 덩어리 일단 수술 필요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암 또 뭐 표적 항암을 하든 면역 항암을 하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항암도 하시고요.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그거는 사실은 가장 우리 곰팡이 닦아내고 방해제로 뿌리는 게 그거 답이 아니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없어지죠. 그렇지만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도. 그걸 위해서는 방 안에 불을 떼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좋은 혈액 만들고 좋은 혈액 순환 되도록 해주고 움직임을 통해서 피가 잘 가도록 해주고 또 11시부터 특히 3시 어쨌든 충분한 숙면을 통해서 그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내일 쓸 수 있도록 재정화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